여러분, IMF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이 또 무서운 경고를 내놨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추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도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보다 더 낮추겠다? 그러면 더 어려워진다는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IMF는요, 올해 3.3% 정도 세계 경제가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워낙 심해지니까 이것을 대폭 낮췄어요. 4월에는요 마이너스 3%까지 뚝 떨어뜨렸습니다. 마이너스 3%까지. 그런데 이것을 6월에 다시 또 떨어뜨린다고 하니까 세계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실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야말로 실물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어렵다가 금융위기보다 어렵다. 뭐 1990년대에 있었던 그 신흥국의 재정위기라고 해야 되나? 재정위기보다 어렵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대공황 이후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지금 IMF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공황이면 1929년입니다. 그때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2차 대전 후가 참 어려웠고요. 그때보다가 지금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심각할 따름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경제 침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제의 어떤 침체나 위기와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격 자체가. 왜 다르냐? 지금까지 위기는 항상 수요 측의 문제, 수요가 없어서 세계가 경제 위기로 빠지는 그런 상태였다면 지금은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문제가 터졌다는 사실이고요. 여기에다가 실물과 금융이 동시에 또 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융위기만 오든지 아니면 수요 측만 오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IMF의 기타 고피너트라고 합니다. 기타 고피너트. 기타 고피너트라는 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요, 신흥국과 선진국이 동시에 어려움을 처하는 건 또 처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경제 위기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문제가 있고 실물과 금융이 문제가 있고 여기에 선진국과 신흥국이 동시에 지금 문제가 있는 침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례를 볼 수 없는 유례가 없는 경제 위기가 지금 도달해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동반 침체하고 금융과 실물이 동반 침체하고 여기에다 신흥국과 선진국이 동반 침체하는 것은 경기 침체 중에서도 가장 아픈 침체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경고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IMF는요,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팬데믹 2단계,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제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제 팬데믹을 점점 둔화시키는, 확산세를 둔화시키는 그런 모양새로 가 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곧 가야 하는데 이 세 번째 단계로 가는 게 빨리 가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천천히 간다. 그렇게 되면 충격은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3단계는 바로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고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실효성 있는 치료제나 백신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실효성 있는 그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면 좀 더 달라지겠지요. 분명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힘들다. 게다가 말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실물이 어려운 데다가 금융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사실 내부에 들여다보면 이 금융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거의 V자 반등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미국의 주식시장이 급반등했고요. 한국의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급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실물과 금융의 괴리를 두고 있어요. 괴리가 너무 크다. 차이가 너무 크다. 이게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그리고 우려스러운 것은요. 돈을 지금 천문학적인 숫자로 풀잖아요. 전 세계가 무한대로 돈을 풀고 있습니다. 무한대로. 그런데 희한한 것은 저물가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물가가 일어난다는 사실은요. 소비자들이 물건을 안 산다는 거예요. 수요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저물가가 계속된다는 건. 수요가 많으면 물가는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수요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돈은 많이 푸는데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광의의 통화량이 3천조예요. 3천조. 3천조가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흘러다니는 자금이 1100조가 넘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떨어진다. 이게 이제 IMF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 중에 지금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물가의 저성장은 일본식 불황으로 갈 수가 있다. 이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일본식 불황에 잠길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대공황에 대한 위험도 상존한다. 점점 커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서비스업이 가장 어려웠었는데 이 서비스업에서 이제는 제조업으로 지금 계속 몰려가는 추세다. 이게 서비스업에서 끝나고 경기가 회복이 됐어야 되는데 이 감염병의 특성상 시간이 지속된다는 거. 이것 때문에 제조업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제조업의 어떤 영향이 굉장히 심각해지기 때문에 IMF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적인 기관들 있잖아요. 세계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월드뱅크만 하더라도요. 올 1월에 전망치가 2.5%였습니다. 2.5%. 그런데 지난 8일 날 마이너스 5.2%로 대폭 낮췄습니다. 대폭. 거의 얼마예요? 그냥 눈으로 봐서는 7.7%를 낮춘 거예요. 7.7%. 그만큼 실물 경제가 충격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마찬가지예요. OECD도 2차 팬데믹이 없으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지만 2차 확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7.6%까지 떨어진다는 그런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MF도 올 1월에 3.3%였다가 4월에 마이너스 3%까지 내렸거든요. 지금 추세로 봐서는요. 5% 이하로 더 떨어뜨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는 추세. 그 추세에 IMF도 이제 전망치를 좀 바꾼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경고는요. 대한민국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제가 세계 유수기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여러분에게 계속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은요. 세계 경제가 이렇다. 세계 경제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 수출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수출이 핵심 역량입니다. 우리는 수출이 우리 국가의 성장률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예요.
세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우리 수출 전망도 그만큼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출은 실물 경제인데 실물 경제가 더 나빠진다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수출이 적어지면 우리 실물 경제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에 따라서 내수, 현장 경기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현장 경기도. 그렇게 되면 소비 진작도 되지 않는,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결국은요. 우리는 수출이 많이 돼야 되는 나라예요. 수출이 돼야지 기업 입장에서는요, 설비 투자도 늘리고 직원도 뽑습니다. 직원도. 그러면 직원이 많아지고 설비 투자를 늘려서 수출이 많아지면 보너스를 그만큼 더 주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로자들 주머니가 든든해집니다. 근로자들 주머니가 든든해지면 집에 가서 외식도 하고 소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비를 안 한단 말입니다. 소비를 안 하니까 소비는 점점 침체되고 물가는 더 내려가는 거예요. 물가는. 그러면서 내수기업들이 어렵게 되죠. 내수기업들이 어렵게 되면요, 내수기업은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투자를 축소하고 일자리, 사람을 덜 뽑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의 악순환 고리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상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주식시장은 난리도 아니죠. 연일 폭등하잖아요. 연일 폭등, 폭락, 뭐 용수철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핵심은요, 실물 경제입니다. 실물 경제가 이렇게 계속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경제 자체가 실물 경제가 뒷받침해주지 않는 경제는 결국은 모래성이나 다름없다는 거, 여러분도 저도 명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